텃밭에 심어둔 마늘이 5월의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잎끝이 노랗게 타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없으신가요? 수확이 코앞인데 이러다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는 건 아닐까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물이 부족한 줄 알고 물을 잔뜩 주거나 농약방으로 달려가 비싼 약을 사서 뿌리곤 합니다. 하지만 잠깐만 멈춰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마늘잎 관리법이 오히려 마늘을 더 병들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방이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가루 단 한 숟가락이면 죽어가는 마늘잎을 단 며칠 만에 다시 생기 넘치는 초록빛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믿기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토록 많은 베테랑 농부들이 이 비밀스러운 한 숟가락을 5월마다 애용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늘 농사를 대박으로 이끌어줄 이 놀라운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마늘은 사실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로운 생체 리듬을 가진 작물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마늘 농사를 지을 때 5월이라는 시기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가을에 씨마늘을 심고 기나긴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마늘은 따뜻한 봄이 오면 무서운 속도로 잎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5월, 마늘은 땅 위로 잎을 키우는 것을 멈추고 땅 속에 있는 마늘알을 굵게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농업 용어로는 굳은 비대기라고 부르죠. 문제는 이 시기에 마늘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의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냉장고 문을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토양 속에 저장된 영양분은 한정되어 있고 날씨는 점차 뜨거워지면서 흙은 건조해집니다. 마늘 입장에서는 알을 키워야 하는데 밥이 부족해지는 아주 치명적인 보릿고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시기에 아궁이에서 나온 재를 뿌리거나 짚을 덮어주며 지혜롭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식물의 영양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현대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마늘잎이 노랗게 변하는 진짜 이유부터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당혹스러운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5월의 불청객, 마늘잎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기나긴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따뜻한 봄볕 아래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던 마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 나가보면 잎의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노랗게 색이 바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래쪽 잎부터 시작해서 위로 번져가는 이 노란빛을 보면 초보 농부님들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뿌리가 썩은 것은 아닐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최근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때문에 말라 죽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기도 하죠. 수만 가지 걱정과 자책이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특히 5월이라는 시기는 마늘 농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땅속에서는 우리가 훗날 수확할 마늘의 알이 하루가 다르게 굵어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열심히 해서 영양분을 땅속으로 내려보내야 할 잎이 노랗게 변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잎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결국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완전히 멈춘 것과 같습니다. 이는 최종 수확량과 마늘의 크기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주변에서 들은 대로 온갖 종류의 비료를 마구잡이로 섞어 뿌리거나 무작정 물을 잔뜩 주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행하는 이러한 맹목적인 처방은 오히려 식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가장 푸르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5월 한가운데서 마늘잎이 노랗게 변색되는 것일까요? 마늘잎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을 농업에서는 황화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황화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특정한 영양분의 심각한 결핍 때문입니다. 잎이 초록색을 띠는 이유는 식물 세포 안에 엽록소라는 훌륭한 물질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엽록소는 태양빛을 받아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해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흙 속에 특정한 영양분이 부족해지면 식물은 더 이상 이 엽록소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기존의 잎에 남아있던 엽록소마저 서서히 파괴되면서 원래 잎이 바탕에 가지고 있던 노란색 색소만 겉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가을에 나무에 단풍이 드는 원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성장이 절정에 달해야 할 5월에 마늘잎에 단풍이 든다는 것은 마늘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 신호입니다. 식물은 생존을 위해 토양에서 더 이상 영양분을 얻지 못하면 나이가 많은 아래쪽 잎의 영양분을 강제로 빼앗아 새롭게 자라는 어린 잎과 땅속의 알로 보내버립니다. 오래된 잎을 희생시켜서라도 종족을 번식시키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인 셈입니다. 그래서 잎이 노랗게 마를 때는 항상 가장 아래쪽에 있는 오래된 잎부터 시작해서 점차 위쪽으로 번져 올라가는 뚜렷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것은 흙 속의 영양분이 텅텅 비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식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고파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짚어내야 합니다. 마늘이 구근을 한창 키우는 5월에 가장 폭발적으로 요구하는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식물의 피와 살이 되는 질소와 엽록소를 구성하는 뼈대인 마그네슘입니다. 많은 초보 농부님들이 비료라고 하면 무조건 질소, 인산, 칼륨 3요소만 생각하시고 식물의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그네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잎 전체가 골고루 연한 노란색으로 변해간다면 그것은 질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잎의 잎맥, 즉 뼈대는 여전히 짙은 초록색을 유지하고 있는데 잎맥과 잎맥 사이의 살 부분만 누렇게 변해간다면 그것은 100% 마그네슘 부족 현상입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 분자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핵심 원소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없으면 식물은 아무리 빛을 받아도 광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늘은 땅속에서 자신의 알을 키우기 위해 잎에 있던 마그네슘까지 모조리 땅으로 끌어내리게 되고 결국 잎은 영양실조에 걸려 누렇게 탈색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그네슘과 질소를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마늘에게 다시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 한 해 마늘 농사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텃밭 전문가로 한 걸음 다가서신 것입니다. 영양 결핍 외에도 5월 마늘밭을 괴롭히는 숨겨진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5월 특유의 변덕스러운 날씨입니다. 우리나라의 5월은 낮에는 여름처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맴도는 일교차가 매우 큰 달입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극심해지면 마늘의 뿌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흙 속의 온도가 낮아져 뿌리의 활동이 급격히 둔화됩니다.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물과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일 텐데 추위에 움츠러든 뿌리는 영양분을 곁에 두고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농업에서는 양분 흡수 장애라고 부릅니다. 흙 속에 비료가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 탓에 식물이 그것을 먹지 못해 영양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아주 기막힌 상황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월에는 봄 가뭄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흙이 바싹 마르게 되면 영양분이 물에 녹지 않아 뿌리가 전혀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늘잎이 튼튼하게 버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늘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단순히 비료를 적게 주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격한 날씨 변화와 가뭄이라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흙에 직접 비료를 들이붓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영리하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우회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며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마늘잎이 노랗게 마르는 것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 바로 물이 부족해서 마른다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스를 끌어와 마늘밭이 흥건해질 정도로 매일같이 물을 들이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어가는 마늘의 숨통을 아예 끊어버리는 최악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은 생각보다 물을 좋아하지 않는 작물입니다. 특히 5월처럼 알이 굵어지는 시기에 흙에 물이 너무 많아 과습 상태가 되면 흙 속의 공기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식물의 뿌리도 숨을 쉬어야 하는데 물에 잠긴 뿌리는 숨을 쉬지 못해 질식하고 결국 검게 썩어버립니다. 뿌리가 썩으면 당연히 물과 영양분을 하나도 흡수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잎은 더욱 노랗게 말라 죽어가게 됩니다. 영양분이 부족해서 노랗게 변한 것인데 물을 주어 뿌리까지 썩게 만들었으니 마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죠. 반대로 가뭄 때문에 물을 주어야 할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흙을 한 뼘 정도 깊이로 파보았을 때 속흙까지 바싹 말라 있을 때만 물을 흠뻑 주어야 합니다. 겉흙만 살짝 젖을 정도로 찔끔찔끔 매일 물을 주는 것은 뿌리가 깊게 내리는 것을 방해하여 식물을 더욱 허약하게 만듭니다. 5월 마늘밭 관리에서 물 주기는 잎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일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습 걱정 없이 뿌리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잎을 즉각적으로 되살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그 비밀의 해결책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노랗게 변해가는 마늘잎을 단 며칠 만에 푸른색으로 되살려줄 구원투수. 그것은 바로 황산 마그네슘과 소량의 요소 비료를 섞은 마법의 물을 만들어 잎에 직접 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황산 마그네슘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서양에서는 앱솜 솔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아주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미네랄 소금의 일종입니다. 목욕할 때 입욕제로도 쓰는 아주 안전한 물질이죠. 이 황산 마그네슘은 식물의 엽록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마그네슘과 식물의 향과 맛을 진하게 만들어주는 황성분이 완벽한 비율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식물의 성장을 돕는 질소 성분이 가득한 요소 비료를 아주 조금만 섞어주면 그야말로 식물을 위한 최고의 링거 주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질소는 마그네슘이 인맥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엽록소를 다시 생성하도록 돕는 강력한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이 만나면 죽어가던 세포가 놀라운 속도로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분만 농축하여 혈관으로 직접 주사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화학 영양제를 따로 구입하시지만 식물학적으로 볼 때 5월의 마늘에게 이 조합보다 더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처방은 없습니다. 단 돈 몇천 원이면 온 텃밭의 마늘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을 만들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완벽한 비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산 마그네슘이 마늘 잎 내부에서 도대체 어떤 놀라운 마법을 부리는 것인지 과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물의 잎에 황산 마그네슘물을 뿌려주게 되면 잎의 표면에 아주 미세하게 열려있는 숨구멍인 기공을 통해 마그네슘 이온이 순식간에 흡수됩니다. 뿌리를 통해 흙에서부터 영양분을 끌어올리려면 며칠이 걸리지만 잎으로 직접 흡수된 마그네슘은 불과 몇 시간 안에 엽록소 생산 공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공장에 도착한 마그네슘은 부서져 가던 엽록소의 중심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무너진 뼈대를 다시 세웁니다. 그러면 식물은 잃어버렸던 초록빛 색소를 무서운 속도로 다시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광합성 능력이 회복되자마자 마늘은 태양빛을 에너지로 바꾸어 당분과 전분을 쑥쑥 뿜어냅니다. 이 영양분들은 지체 없이 땅속으로 내려가 마늘알을 팽창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게다가 황산 마그네슘에 포함된 황성분은 마늘 특유의 알싸하고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라는 물질을 합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재료입니다. 즉, 잎이 푸르게 변하는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확했을 때 마늘의 저장성도 좋아지고 향도 훨씬 깊어지는 일석이조의 엄청난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작물의 품질 자체를 최상급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래서 농사를 좀 지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5월이 되면 약속이나 한 듯이 황산 마그네슘을 챙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그렇게 좋다면 마그네슘만 주면 되지, 왜 굳이 요소 비료를 함께 섞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식물 생리학적 시너지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요소 비료는 질소 덩어리입니다. 질소는 식물의 잎과 줄기를 맹렬하게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잎의 표면에 마그네슘과 질소가 함께 닿게 되면 잎의 세포벽이 질소를 받아들이면서 덩달아 마그네슘까지 훨씬 더 빠르고 부드럽게 빨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질소가 닫혀있던 식물의 잎을 억지로 벌려주는 숟가락 역할을 하는 셈이죠. 간독으로 마그네슘만 뿌렸을 때보다 흡수율이 무려 2배 이상 껑충 뛰게 됩니다. 또한 질소 자체가 엽록소를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이 엽록소의 심장이라면 질소는 엽록소의 뼈와 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재료가 완벽하게 갖추어지니 식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영양실조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요소 비료는 너무 많이 쓰면 마늘알이 크는 것을 방해하고 잎만 무성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5월은 잎보다 알을 키워야 하는 시기이므로 질소는 그저 마그네슘의 흡수를 돕는 아주 소량의 보조 역할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비율로 섞인 이 한 숟가락의 용액은 마늘에게 부작용 없는 완벽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법의 물을 만드는 정확한 배합 비율과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율을 틀리게 하면 오히려 잎이 타버리는 약해를 입을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일반적인 가정용 분무기에 들어가는 물 2리터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수병 큰 것 한 병 분량입니다. 이 물 2리터에 황산 마그네슘을 밥숟가락으로 깎아서 반 숟가락, 그램수로는 약 20g 정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소 비료는 마그네슘의 절반, 즉 티스푼으로 깎아서 한 숟가락, 약 10g 정도만 넣어줍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잎으로 직접 흡수시키는 잎면시비는 농도가 조금만 진해도 잎사귀가 타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아주 연하게 타서 주어야 합니다. 가루를 물에 넣었다면 완전히 투명해질 때까지 막대기로 충분히 저어서 녹여주어야 합니다. 황산 마그네슘과 요소는 물에 아주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미지근한 물이라면 순식간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만약 텃밭이 넓어서 대용량으로 만드셔야 한다면 물 20리터 한 말통 기준으로 황산 마그네슘은 종이컵으로 반컵, 요소 비료는 종이컵으로 4분의 1컵 정도를 넣으시면 딱 알맞습니다. 이렇게 잘 녹인 물은 분무기에 담아 준비해둡니다. 이 배합 비율은 수많은 농업 전문가와 텃밭 고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실험을 거쳐 찾아낸 마늘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황금 비율입니다. 욕심을 내서 비료를 더 푹푹 퍼넣는 것은 식물에게 사약을 먹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법의 물을 다 만드셨다면 이제 언제 뿌려야 하는지 타이밍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뿌리는 시간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잎면 시비를 하기에 가장 완벽한 황금 시간대는 바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나 초저녁 무렵입니다. 왜 하필 저녁일까요? 한낮에 태양에 뜨겁게 내리쬐 때 잎에 영양제를 뿌리게 되면 물방울이 마치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해서 강한 햇빛을 모아 마늘잎을 시커멓게 태워버립니다. 이것을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또한 한낮에는 온도가 높아 잎 표면의 물기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영양분이 기공 속으로 흡수될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반면 저녁 무렵이 되면 기온이 선선해지고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면서 식물의 기공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때 마법의 물을 뿌려주면 영양분이 마르지 않고 밤새도록 잎 속으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무렵이면 마늘은 이미 모든 영양소를 꿀꺽 삼키고 새로운 광합성을 시작할 만반의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저녁에 시간이 도저히 안 나신다면 해가 뜨기 전 아주 이른 새벽에 뿌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강렬한 직사광선과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식물이 가장 편안하게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영양제도 한낮에 뿌리면 맹물만도 못하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의 물을 마늘잎에 어떻게 뿌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냥 대충 위에서 흩뿌리고 지나가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식물의 해부학적인 비밀을 이용한 아주 정교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식물의 잎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기공이라는 숨구멍은 잎의 매끄러운 앞면보다는 거칠거칠한 뒷면에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뿌릴 때는 단순히 잎의 앞면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분무기의 노즐을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잎의 뒷면까지 촉촉하게 흠뻑 젖도록 뿌려주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잎면 시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슬비처럼 아주 미세하고 고운 입자로 분사해 주어야 합니다. 물방울이 너무 굵으면 잎에 맺히지 못하고 주르륵 흘러내려 흙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뿌릴 때는 잎 끝에서부터 줄기가 시작되는 부위까지 골고루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말 듯한 상태가 될 때까지 충분히 살포해 줍니다. 특히 이미 노랗게 변색이 진행되고 있는 아래쪽 늙은 잎사귀들을 더욱 신경 써서 꼼꼼히 적셔주세요. 이미 완전히 갈색으로 바스라진 잎은 살릴 수 없지만 노란빛이 돌기 시작하는 잎들은 이 영양액을 머금고 며칠 내로 다시 푸른 생기를 되찾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 잎의 앞뒷면을 골고루 샤워시켜주고 나면 마치 목마른 마라토너에게 시원한 이온 음료를 건네준 것과 같은 놀라운 회복력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졌는지 제가 아는 어느 노부부의 실제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텃밭을 가꾸어 오신 이 할아버지께서는 어느 해 5월 유독 심하게 찾아온 봄 가뭄 때문에 밭에 심어둔 마늘 절반 이상이 누렇게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고 크게 상심하셨습니다. 평소처럼 물도 줘보고 퇴비도 얹어보았지만 잎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수확은커녕 씨마늘 건지기도 힘들겠다고 체념하시던 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운 이 황산 마그네슘 잎면 시비법을 반신반의하며 시도해 보셨습니다. 저녁 무렵 정성껏 잎의 뒷면까지 약통을 메고 흠뻑 끓여주셨죠. 그리고 정확히 3일이 지난 후 밭에 나가 보신 할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셨습니다. 바스락거리며 말라가던 노란 잎맥 사이로 짙고 선명한 초록빛이 힘차게 차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늘밭 전체가 언제 아팠냐는 듯 짙푸른 융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잎이 다시 살아나며 광합성을 맹렬하게 시작한 덕분에 그해 6월에 수확한 마늘은 동네에서 가장 알이 굵고 단단하며 저장성까지 뛰어나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마그네슘 결핍을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처방했을 때 식물이 얼마나 극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여러분의 텃밭에서도 이 놀라운 기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리를 알면 농사는 결코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좋은 방법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조급함에서 비롯됩니다. 마늘잎이 노란 것을 보고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설명해드린 정량보다 비료를 2배, 3배 듬뿍 타서 진하게 뿌리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진하게 주면 더 빨리 나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식물의 잎은 매우 연약하고 민감한 조직입니다. 농도가 짙은 비료물이 잎에 닿게 되면 삼투압 현상이라는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 오히려 잎 속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쫙 빠져나와 버립니다. 영양을 주려다가 식물을 바싹 말려 죽이는 삼투압의 역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농업 용어로는 이것을 비료에 의한 약해라고 부릅니다. 진하게 타서 잎사귀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쪼그라드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되신다면 가슴을 치며 후회하시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 2리터에 마그네슘 반 숟가락, 요소 한 티스푼이라는 황금 비율은
식물이 물을 뺏기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영양만 쏙쏙 흡수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려 숟가락에 산처럼 수북하게 쌓아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정량보다 조금 부족한 듯 연하게 타서 차라리 일주일 간격으로 두세 번 정도 나누어 자주 뿌려주는 것이 식물에게는 100배, 1000배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법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셔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은 텃밭 농사에서 가장 뼈저리게 저리게 들어맞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면 시비의 마법에 집중하고 있지만 마늘 농사의 근본은 결국 흙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잎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급한 불을 끄는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토양의 상태, 특히 토양의 상성도인 pH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년 비료와 퇴비를 잔뜩 주는데도 불구하고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현상을 겪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흙의 산성도에 있습니다. 한국의 토양은 빗물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좋은 알칼리성 미네랄이 씻겨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강한 산성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흙이 상성화가 되면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흙 속에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 넘쳐나도 뿌리가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꽉 잠겨버리는 양분 잠금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산성 토양에서 가장 흡수율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예민한 영양소입니다. 즉, 흙에 마그네슘이 있어도 마늘이 먹지 못해 잎이 노랗게 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럴 때 억지로 화학 비료만 계속 쏟아부으면 흙은 점점 더 심한 산성으로 변해 식물을 죽이는 복성 토양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인면 시비로 급한 불을 껐다면 내년 농사를 위해서는 텃밭에 석회고토나 천연나무재를 넉넉히 뿌려서 흙의 산성도를 중성으로 달래주는 근본적인 토양 개량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비법도 결국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화학적인 비료나 마그네슘 영양제를 구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꺼려지시는 친환경 유기농 텃밭 농부님들을 위해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훌륭한 천연 대체제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참나무나 과일나무 등을 태우고 남은 하얀 나무재입니다. 이 나무재는 텃밭 농사에서 그야말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최고의 종합 천연 비료입니다. 나무재 속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그리고 각종 미량 원소들이 식물이 흡수하기 딱 좋은 형태로 풍부하게 녹아 있습니다. 특히 나무재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서 산성화된 흙을 중화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마늘잎이 노랗게 변할 조짐이 보일 때 이 나무재를 한 움큼 쥐어서 마늘 뿌리 주변의 흙 위에 살살 뿌려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물을 흠뻑 뿌려주면 나무재 속에 갇혀있던 천연 마그네슘과 미네랄 성분이 물에 녹아 뿌리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황산 마그네슘을 잎에 직접 뿌리는 것만큼 하루 이틀 만에 즉각적인 시각적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며칠의 시간을 두고 서서히 잎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흙의 건강까지 되찾아주는 아주 부드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단, 고기를 구워 먹고 남은 숯재나 기름이 섞인 재, 코팅된 목재를 태운 재는 불순물과 독성이 있어 식물을 죽일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순수한 나무를 태운 깨끗한 재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꼭 주의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늘잎이 노랗게 변할 때 시중에서 파는 복합비료를 그냥 흙에 뿌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복합비료는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으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알갱이 형태의 복합비료가 흙 속에서 녹아 뿌리로 흡수되고 그것이 다시 줄기를 타고 잎사귀 꼭대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최소 보름에서 20일 가까운 긴 시간이 걸립니다. 5월의 마늘에게 보름이라는 시간은 생사가 오가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미 굶어 죽어가며 잎이 노랗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20일 뒤에나 도착할 구호물자를 기다리라는 것은 가혹한 일이죠. 그 사이에 잎은 완전히 말라 죽어 광합성 기능을 영영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액체 형태의 인면 시비법은 영양분을 식물의 혈관에 직접 꽂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잎세포 속으로 영양분을 밀어넣기 때문에
불과 며칠 안에 즉각적인 회복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응급 환자에게는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딱딱한 밥보다 흡수가 빠른 수액이 필요한 법입니다. 5월에 노란 마늘 잎은 명백한 응급 상황입니다. 느긋하게 흙에 비료를 뿌리고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인면 12만이 죽어가는 잎을 살려내고 수확량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법의 물을 뿌려주셨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매일 아침 밭에 나가 마늘의 기분 좋은 변화를 관찰하는 것뿐입니다. 제대로 처방이 내려졌다면 식물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용액을 살포하고 3일 정도가 지나면 바스락거리며 말라가던 아래쪽 잎맥들 사이로 미세하게 초록색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 내부에서 부서졌던 엽록소가 마그네슘을 만나 다시 맹렬하게 조립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놀라운 마법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전체적으로 누렇게 떠서 병들어 보이던 마늘밭 전체가 눈이 부시도록 짙고 빳빳한 초록빛으로 물들게 됩니다. 잎사귀들은 더 많은 태양빛을 흡수하기 위해 위로 힘차게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이제 마늘은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되살아난 건강한 잎사귀들은 남은 5월 한 달 동안 쉴 새 없이 광합성을 하며 엄청난 양의 양분을 땅속으로 내려보낼 것입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양분이 바로 마늘의 알을 탁구공만큼 굵게 만들고 육질을 단단하게 하며 마늘 고유의 알싸한 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만약 이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잎이 말라 죽어버렸다면 영양 공급이 끊긴 땅속의 마늘은 더 이상 크지 못하고 동전만한 크기에서 성장을 멈춰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쏟은 단 한 숟가락의 정성과 올바른 지식이 한 해 농사의 품질을 하늘과 땅 차이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마그네슘 CB로 마늘잎을 살려냈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5월 마늘밭 관리의 활용점정은 바로 수분 관리입니다. 인면 12로 영양분을 듬뿍 주었으니 이제 마늘은 폭풍 성장을 위해 적절한 수분을 강력하게 원하게 됩니다. 영양분을 운반하고 광합성을 하는 데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5월 중순 이후 알이 한창 굵어질 무렵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지속된다면 열흘에서 보름 간격으로 밭에 물을 아주 흠뻑 대주어야 합니다. 물을 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흙만 살짝 적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호스나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흙 속 깊숙한 곳, 마늘 뿌리가 뻗어 있는 곳까지 물이 흠뻑 썩 스며들도록 아주 오랫동안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분 공급이 원활해지면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땅속으로 부드럽게 흘러가 구근을 엄청나게 비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확 시기가 다가오는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면 물주기를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확 직전에 흙에 수분이 너무 많으면 마늘알이 썩어버리거나 껍질이 얇아져서 저장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늘이 알을 다 키우고 이제 잎과 줄기가 자연스럽게 갈색으로 말라가며 수확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땅을 건조하게 말려주는 것이 마늘의 조직을 단단하게 여물게 하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영양과 수분의 밀고 당기기를 시기적절하게 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농사의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마늘잎이 노랗게 마른다면 마지막으로 의심해 보아야 할 아주 고약한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벌레, 그 중에서도 고자리파리와 뿌리응애의 습격입니다. 영양결핍으로 인한 황화 현상은 잎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잎 전체가 서서히 노랗게 변하지만 벌레가 뿌리를 갉아먹어서 생기는 현상은 조금 다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잎이 푹 꺾이거나 잎 전체가 하얗게 탈색되면서 힘없이 쓰러진다면 그것은 흙 속에 숨어있는 해충의 소행일 확률이 100%입니다. 이런 의심이 들 때는 마늘 한 포기를 조심스럽게 쑥 뽑아보세요. 만약 마늘의 뿌리 부분인 밑동이 썩어서 문드러져 있거나 구더기처럼 생긴 작은 하얀 벌레들이 득실거린다면 당장 토양살충제를 뿌려주어야 합니다. 영양제 10트럭을 부어주어도 뿌리를 갉아먹히고 있다면 식물은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고자리파리는 주로 덜 썩은 퇴비의 냄새를 맡고 날아와 알을 낳기 때문에
밑거름을 줄 때 완전히 발효된 완숙태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벌레의 피해와 영양결핍의 증상을 헷갈려서 엉뚱한 처방을 내리지 않도록 관찰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늘밭이 영양 부족으로 배를 곱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벌레에게 공격당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진단해내는 눈. 그것이 바로 초보와 고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끝이 보입니다. 5월의 위기를 지혜롭게 넘긴 여러분의 마늘은 6월의 따가운 햇살 아래서 마지막 성숙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면 시비로 푸른 생기를 되찾은 잎들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땅속의 알을 단단하게 여물게 할 것입니다. 6월 중순이 다가오면 그토록 푸르게 살려놓았던 마늘잎과 줄기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갈색으로 변하며 서서히 쓰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5월의 노란 잎이 영양실조로 인한 병적인 증상이었다면 6월에 나타나는 마름 현상은 마늘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영면에 드는 아주 자연스럽고 경이로운 노화 과정입니다. 전체 잎과 줄기의 20에서 30% 정도가 갈색으로 말랐을 때가 바로 장갑을 끼고 수확에 나서야 할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때 수확한 마늘을 조심스럽게 뽑아 올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묵직하고 꽉 찬 마늘통의 무게감에 감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땀방울이 풍성한 결실로 보상받는 가장 짜릿한 순간이죠. 5월의 그 절망스러웠던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단 한 숟가락의 비법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준 여러분의 정성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농사는 식물과 끊임임 없이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잎의 색깔 하나, 줄기의 기울기 하나에도 식물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고 올바르게 응답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과 함께 숨쉬며 텃밭을 가꾸는 진정한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5월 마늘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마늘잎 마름병, 그 중에서도 노랗게 변하는 황화 현상의 진짜 원인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황산 마그네슘과 요소 비료를 섞은 마법의 한 숟가락이 어떻게 식물의 세포를 깨우고 단 며칠 만에 짙은 초록빛 생명력을 되찾아주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원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농사 꿀팁을 넘어서 식물의 생리와 토양의 섭리를 이해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텃밭에서 노랗게 죽어가던 마늘이 며칠 만에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다면 마치 생명을 살려낸 명의가 된 것 같은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봄에는 이 비법으로 꼭 속이 꽉 찬 대왕 마늘을 수확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농사 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여러분만이 알고 계시는 텃밭 가꾸기에 숨겨진 꿀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농사 지으시면서 마늘잎이 누렇게 떴을 때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셨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과 생생한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